안녕하세요. 모리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대상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거나 독립적으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잘 못 믿거나 경험을 언어로 정리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애착 이론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불안형 혹은 양가형 혹은 집착형 의 애착의 유형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애착 유형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두 분류로 나뉘는데, 관계에서 무력해서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행동으로 관심을 끄는 사람과 요구를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유튜브나 매체에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과 연을 끊으라고 하거나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상대가 이런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라던가, 부부라던가, 부모님이라던가, 내 자녀가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적용하실 수 있다면은 그 관계가 좀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먼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상실되거나 혼자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반면에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들이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그 관계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 시절의 애착 대상, 즉, 주 양육자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을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표현해야 된다고 학습했어요. 예를 들면, 애착 대상이 불만이 있거나, 거리를 두거나, 거절의 신호, 또는 그럴 것이라고 그들이 상상하게 되면 과하게 분노하거나 우는 등의 압도된 감정의 행동을 해요. 이 때문에 그들의 감정의 균형은 깨지고 자존감이 떨어지죠. 이들의 감정과 균형, 그리고 자존감, 신뢰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관계로부터 멀어질 때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경험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살아오는 내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친밀함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타인에게 약해 보이거나 화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이 방법이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멀어지더라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약해 보임으로써 관심을 얻는 사람입니다. 약간 모순적일 수 있지만 보여지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감정 관리를 잘 해요. 그러나 관계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지나치게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 내면에 들리는 목소리도 주로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자신의 욕구와 의견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노력하는 것이 이 관계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순종하고 비위 맞추고 타인의 감정 중심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전략인데 이때 내가 구원하려고 하거나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행동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과하게 보호하는 행동을 하기보다 감정 표현에 대해서 평상시와 비교해서 너무 크거나 작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순종하거나 비를 맞추지 않아도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들은 이들이 어린 시절에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이 좌절되었던 경험 때문에 그들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한계에 가둘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낮추어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대를 갖고 표현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강점을 끌어내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의 자기 평가가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은 진짜로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그동안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이죠. 대신에 왜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게 되었는지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나의 애착 유형에 따라 이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내가 회피형의 애착 유형이라면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상대는 혼자라고 느끼거나 오해받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에 불신이 쌓이고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계가 돼서 결국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죠. 반면에 내가 불안형에 가까우면 상대가 나의 경험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왜 그런지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처럼 순종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 다시 나올 수 있죠. 정리하자면 연약해 보임으로써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그들이 과하게 감정 표현을 했을 때에도 이전처럼 일관성 있게 반응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과, 그들 자신을 과소평가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는 더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대한다면 상대가 변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분노와 같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해서 관심을 끌어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들과 관계를 맺는 분이라면은 파란만장할 수 있어요. 이들의 강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압도되거든요. 그들과 관계를 맺는 입장에서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면 그걸 공격으로 여기고 저항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고도 표현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치 선인장을 사랑해서 가시에 찔려서 아플 걸 알면서도 꽉 끌어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들의 성장 환경을 보면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 양육자가 예측 불가능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방식으로 화를 냈다거나 필요할 때 마음으로 함께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리학자 버나지에 의하면 이들은 애착 대상의 반응을 내면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가학적인 존재로 투사하여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 가학적인 행동을 내면화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과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자해하려는 강력한 충동에 휩싸인다고도 하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구를 알아차리고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이 생각하는 위험을 피하는 데 주로 집중하게 되죠. 이들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감과 한계 설정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공감받지 못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라고 느끼거나 혹은 배신당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들 대부분 관계의 끝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공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압도되어 공감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한계 설정입니다. 한계 설정은 마음이 차분한 상태일 때 당신이 X를 하면 나는 Y를 할 것이다 로 미리 설정해 두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이 싸울 때 욕하면 나는 대화를 그만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죠. 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을 추천할 만한 행동도 있어요.
불안형 애착 같은 경우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도체 조절과 감정의 평형 상태를 회복을 돕는 명상을 추천해요. 명상의 효과는 신체 반응을 안정시키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는 잠재력이 있다고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정의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럼 오늘 설명한 내용, 불안형 애착 유형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행동들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대의 과도한 감정 표현에 일관성이 있게 반응해서 신뢰 쌓는 거. 두 번째로는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대를 갖고 표현하는 거. 세 번째로는 공감과 한계 설정. 그리고 만약 내가 불안형 애착이라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추천드려요.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과거에 만났던 연인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불안형 애착 유형이 가까워서 파란만장한 연애를 했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겪고 계시다면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끝내도록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